엄마, 제발 오지 마요. 창피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봄날 아침, 시골집 부엌에서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75살 최순옥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저으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마당에는 할머니가 손수 심은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밥상에는 늘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냄새를 유독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아들, 도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도윤이는 엄마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코를 찡그리곤 했거든요. 친구들 집에서는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난다며 왜 우리 집은 늘 이런 냄새만 나냐고 투덜대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을 닦으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매일 아침 닦아주셨어요. 먼지가 앉을세라, 손때가 묻을세라 정성스럽게 말이죠. 도윤아, 잘 지내고 있겠지.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이었어요. 처음 1년은 가끔 전화라도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거든요. 명절에도 할머니 생신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바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어요. 오늘은 마을 회관에서 봄맞이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김밥을 싸서 바구니에 담으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요. 회관에 도착하자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옥이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할머니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에 옆집 박 할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순옥아. 그거 들었어? 뉴스에서 봤는 뒤 서울서 큰 회사 다니는 최 여사네 아들이 이혼했다던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써는 칼이 도마 위에서 멈춰 섰어요. 이혼? 박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엄청 잘났다며? 그런 뒤 헤어졌대. 아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이혼했다고요?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기만 하셨어요. 도윤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많이 힘들진 않을까요? 혹시 아프진 않을까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도윤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한복을 꺼내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낡은 한복이었지만 할머니에겐 가장 소중한 옷이었어요. 그 한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도윤아, 엄마가 잘못 들었나? 제발 오지 마요. 창피해요. 엄마가 그렇게 오시면 난처해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엄마가 창피하다고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참아야 했으니까요. 알았다. 엄마가 안 갈게.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준비해둔 한복을 다시 장롱 깊숙이 넣으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도윤이한테 부끄러운 엄마였을까? 그런데 결혼식 당일 할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엄마가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그 낡은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정성껏 머리를 빗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어요.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큰 건물이었거든요. 고급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엄마, 왜 왔어요? 오지 말랬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그래도 제발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그 순간 옆에서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야? 어머, 한복 좀 봐. 언제적 한복이야. 신랑이 왜 저러지? 엄마한테 저렇게 대해도 돼? 할머니는 그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또렷하게 들렸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로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하셨어요. 이제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달랐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10년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도윤이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온하던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며칠째 밥맛이 없으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거든요. 계속 도윤이 생각만 났어요. 이혼했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들진 않을까? 혹시 어디 아프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마을 회관에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들 할머니네 아들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좋은 며느리를 어찌 놓쳤대? 아이고, 순옥이가 얼마나 속상할꼬.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꾹꾹 참으셨어요.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거든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혼자 사귀는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어요. 오랜만에 펼쳐보는 사진들 속에는 어린 도윤이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운동회 사진.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진 속 도윤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웃던 아이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할머니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말이죠.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요. 결혼식장 앞에서 도윤이에게 쫓겨난 할머니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머니는 그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분이었지만 왠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들 결혼식인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들이 오지 말래서요.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두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우르르 나올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이가 신부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 도윤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아. 행복해라. 할머니는 멀리서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벗어 개키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가끔 전화라도 왔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어졌거든요. 명절에도 할머니 생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낳아 키운 게 잘못인가요? 가난하게 키운 게 잘못인가요?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밝던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그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순우가 너무 그러지 마. 아들 녀석이 정신 차리겄지. 동네 할머니들이 위로해줬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도윤이 사진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면 늘 2공기를 지으셨습니다. 혼자 먹을 건데도 말이죠. 혹시 도윤이가 갑자기 찾아올까봐 그런 마음이었어요. 도윤이가 오면 된장찌개 끓여줘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도윤이가 좋아하던 재료들을 사셨어요. 두부, 애호박, 감자. 도윤이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맛을 싫어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쯤이었을까요? 도윤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양식 먹으면 안 돼요? 맨날 된장찌개만 먹으니까 싫어요. 그때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음엔 다른 거 해줄게. 하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던 할머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정도만 끓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 요리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돈가스도 해보고 스파게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맛이 영 아니었어요. 엄마, 그냥 된장찌개나 끓여요. 이건 맛없어요. 도윤이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먹던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윤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논밭을 팔았어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우리 도윤이 서울 가서도 밥 잘 먹어야 된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대학 입학 첫날 할머니는 도윤이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기숙사 앞에서 할머니를 세웠어요. 엄마, 여기서 가세요. 제가 혼자 들어갈게요. 도윤아, 엄마가 짐 좀 들어다 줄게.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할머니는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게요. 대학 시절 내내 도윤이는 방학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늘 핑계를 댔어요.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쁠 거라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졸업하고 도윤이는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을 회관에 가서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서울서 큰 회사 들어갔다네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술 한잔 하셨어요. 기쁜 마음에요. 하지만 취직 후 도윤이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엔 반년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도윤이한테 직접 듣고 싶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들었거든요. 순우가 내 아들 결혼한다며? 축하해. 할머니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한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걸요. 할머니는 그날 밤 도윤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다. 결혼 축하한다. 아, 네. 고마워요. 엄마가 결혼식에.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75이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발견했습니다. 순호가, 정신 차려. 옆집 할머니는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큰 충격을 받으시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고 병원에 자주 오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비 걱정도 됐고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병원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대로 죽으면 그의 얼굴도 못 보고 가겠네.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도윤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서랍을 뒤지셨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셨어요. 예전에 교회 바자회에서 산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편지지였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던 편지지였거든요. 아껴두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10년 만에 쓰는 편지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다.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결혼식 날 엄마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고집이 세서 그랬다. 엄마가 잘못했다. 10년 동안 내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늘 내 생각이 났다. 잘 먹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행복한지. 그런 게 궁금했다.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다. 많이 힘들지?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도윤아, 미워도 좋으니까 한 번만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예전처럼 말이다. 엄마가 이제 많이 늙었다.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더 보고 싶구나. 꼭 한 번만 얼굴 보자. 응? 엄마가. 편지를 다 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할머니가 쓸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할머니가 쓰는 글씨는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도윤이가 사는 주소는 예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주소를 까먹지 않으려고 수첩에 적어두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우체국으로 가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늘 꼭 이 편지를 붙여야 했으니까요. 우체국까지 가는 길은 한참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며 편지를 꼭 쥐고 계셨어요. 마치 이 편지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버스를 타고 읍내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점점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체국이 코앞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옷 안에 넣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체국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인도가 반질반질했거든요. 아! 할머니는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셨어요. 무릎이 깨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편지였습니다. 옷 안에 넣어둔 편지를 꺼내 확인했어요. 다행히 편지는 젖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이건 꼭 전해야 해.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절뚝거리며 우체국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체국 직원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어쩌다 그렇게 다치셨어요?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것 좀 보내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직원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편지를 받아주셨어요. 등기로 보내드릴까요? 네, 꼭 전해져야 하는 편지라서요. 할머니는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분류함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에야 우체국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부디 이 편지 받아라. 그날 저녁 서울의 아파트에서 도윤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니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도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순옥. 10년 만에 보는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어요.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 왜 이렇게 떨려? 도윤이는 편지를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찢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도윤이는 편지를 그대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읽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로요.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엄마라는 단어가 마음을 파고들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 먹던 모습,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주던 모습.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도윤이는 며칠째 그 편지 생각만 했습니다. 출근해서도 퇴근해서도 잠들기 전에도 서랍 안에 들어있는 그 편지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습니다. 도윤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마음속은 복잡했거든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편지를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화가 나서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캔, 두 캔. 취기가 오르자 용기가 생겼어요. 도윤이는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어눌한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도윤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아, 엄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첫 문장에서 도윤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결혼식 날 엄마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윤이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잘못한 건 자신인데. 엄마를 쫓아낸 건 자신인데. 미워도 좋으니까 한 번만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된장찌개. 도윤이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꼭 끓여놨던 따뜻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함께 먹던 그 맛.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맛이 싫어진 게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외식을 하고 멋진 음식을 먹는데 자신은 늘 집에서 된장찌개만 먹었거든요. 그게 창피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처럼 느껴져서요. 엄마가 이제 많이 늙었다. 아프기도 하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요? 도윤이는 급히 나머지 부분을 읽었어요. 꼭 한 번만,
한 번만 얼굴 보자. 응?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를 밀어냈을까요? 왜 그렇게 엄마가 부끄러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그저 자신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결혼식 날 문 앞에서 눈물 흘리던 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1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는데 이제야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이틀 정도 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가족 일입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윤이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기차였어요. 도윤이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반가워해 줄까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먼저니까요. 10년 동안 하지 못한 사과를 이제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도윤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맞으세요? 저는 도윤 씨 어머니 옆집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도윤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옆집 할머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안 좋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이는 급히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옆집 할머니가 병원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도윤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막차가 아직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도윤이는 계속 다리를 떨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을까요?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요? 제발 무사하시길. 도윤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차는 느리게만 느껴졌어요. 빨리, 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도 없었어요. 도윤이는 걸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가 태워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최순옥 환자 어디 계세요? 3번 침대에 계세요. 도윤이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를 봤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을.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예요. 도윤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도윤이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언제쯤 깨어나세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담당 선생님께서 아침에 오시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옆에 앉았어요. 밤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깨어날까봐, 혹시 더 안 좋아질까봐 계속 지켜봤어요. 새벽 6시쯤 옆집 박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도윤아, 내가 왔구나. 할머니, 우리 엄마 괜찮을까요?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대. 전부터 아프셨는디 병원에 안 가셨거든. 돈이 아깝다고. 도윤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으셨다고요? 도윤이는 자책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침 9시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도윤이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1,000만 원. 도윤이는 당황했습니다. 최근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돈이 많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도윤이는 다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까요?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도윤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때 엄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도윤이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저 보이세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도윤이를 향했어요. 도윤아? 네, 엄마. 저예요. 엄마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왔구나.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와줘서 고맙다.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본 엄마였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처 지은이가 서 있었거든요. 지은아? 오랜만이네, 도윤아. 지은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여긴 왜 온 거야? 내 어머니 소식 들었어. 어차피 주소는 알고 있었잖아.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했잖아. 빨리 처리해.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도윤아. 도윤이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항상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했잖아. 그 촌스러움이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도 망친 거야. 당신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도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만해.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은 하네. 그럼 서명이나 빨리 해. 나 바빠. 지은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어요. 도윤이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저 사람이 내 부인이었니? 네, 엄마.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윤이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엄마는 상태가 조금 나아지셔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거든요. 도윤이는 주말마다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이었어요.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 씨,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됐어요. 네, 저요? 최근 실적도 안 좋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한 달 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윤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요? 지금 엄마 병원비도 마련 못했는데 직장까지 잃는다고요? 퇴근 후 도윤이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혼, 엄마의 병, 그리고 이제 실직까지. 엄마, 왜 그때 그렇게 서운하게 했을까? 도윤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10년 전 결혼식 날 엄마를 쫓아낸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할머니였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오늘 많이 힘들어 하신다. 주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려올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도윤이는 가방을 챙겨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게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밀어낸 것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또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도윤이는 다급히 의사를 찾았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왜 이러세요?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술 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도윤이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돈을 마련하죠? 도윤이는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최근 이혼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도윤이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정이 어려웠어요. 도윤이는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병실 밖 복도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새벽 4시 도윤이는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만 고개를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도윤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급히 병실로 뛰어갔어요.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엄마,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 왜 사과하세요? 미안한 건 저예요. 엄마는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절대 아니에요.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엄마 서랍에 통장이 있다. 그거 가져가거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요. 많지는 않지만 내가 쓰거라.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수술하셔야 해요. 아니요. 엄마는 괜찮다. 내가 힘들 때 쓰거라. 엄마. 엄마는 도윤이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컸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도윤이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 응급처치로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중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돈을 마련할 테니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도윤이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는 도윤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전화기를 꺼냈어요.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대출 승인됐습니다. 급하시다고 해서 특별히 처리해 드렸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급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받아 병원비를 입금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도윤이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하시길. 제발 살아주시길.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만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살았어요. 엄마가 무사하셨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엄마가 말씀하신 통장을 가지러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 본 고향집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였어요. 부엌에는 아직 엄마가 끓이다 만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냄비 뚜껑을 열어봤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그 냄새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에 섰습니다. 어릴 때 맡던 그 냄새였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통장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 겉면에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도윤이 대학 등록금, 도윤이 서울 전세 보증금, 도윤이 결혼자금. 도윤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모두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도윤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은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펼쳐봤어요.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화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다. 도윤이 생일이다. 미역국 끓였는디 혼자 먹었다. 도윤이가 보고 싶다.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매일매일 적힌 도윤이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0년 동안 자신이 뭘 했던 건지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으셨는데 자신은 엄마를 밀어냈던 거예요. 도윤이는 통장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자신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엄마는 자신의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도윤아, 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이셨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기분 좀 어떠세요? 괜찮다. 많이 나아졌어.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진 손이었어요. 엄마, 제가 집에 갔다 왔어요. 통장 봤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많진 않지만 왜 그렇게 모으셨어요? 엄마 자신을 위해 쓰셔야죠. 엄마는 필요한 게 없다. 내가 잘 사는 게 엄마 행복이요. 도윤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요. 아니다. 내가 바빴을 거야. 엄마가 이해한다. 엄마. 도윤이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안아보는 엄마였어요. 엄마는 도윤이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몸을 일으켰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상태 어떤가요? 많이 호전됐습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는 초조하게 물었어요. 다만 뭔가요? 어머니께서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 오셨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왜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무과에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께서 몇 번 진료 예약을 하셨다가 취소하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드님 앞으로 보험금을 다 남겨두셨습니다. 본인은 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시고요. 도윤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네. 원래는 본인이 수혜자였는데 작년에 수혜자를 아드님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도윤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내 연락처를 몰라서 그냥 혹시나 해서 바꿔놨다. 엄마. 도윤이는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자신한테 연락도 못 받는 주제에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건강보다 아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신 거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이와 엄마만 남았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저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요. 결혼식 때 엄마를 쫓아냈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여. 엄마는 자식을 미워할 수 없다. 도윤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마라. 이제 다 괜찮다. 엄마는 도윤이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엄마 짐을 정리하려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옷가지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려고요. 엄마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한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 입으려고 하셨던 그 한복이었어요. 도윤이는 한복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어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도윤아, 결혼 축하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도윤이는 그 메모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 메모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신한테 전해주려고요. 하지만 문 앞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전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엄마. 도윤이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된장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된장을 꺼내 냄새를 맡아봤어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냄새였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왜 이 냄새가 싫었을까요? 왜 이 냄새를 부끄러워했을까요? 도윤이는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요.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집안 가득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냄새인지. 도윤이는 끓인 된장찌개를 통에 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엄마와 함께 먹으려고요. 병원으로 가는 길,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엄마를 오해하고 살았다는 걸요. 엄마는 자신을 사랑했을 뿐인데 자신은 그 사랑을 부담으로 느꼈던 겁니다. 가난한 게 창피했고 시골 출신인 게 부끄러웠고 된장 냄새 나는 집이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도윤아, 왔구나. 엄마,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엄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정말? 네. 엄마한테 배운 대로 끓였어요. 도윤이는 통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엄마는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제 다 컸구나. 두 사람은 함께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행복하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이제는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도윤이는 그동안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그만뒀으니 여기서 새로운 일을 찾으면 됐거든요. 퇴원하는 날 도윤이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으로 가셨어요. 엄마, 뭐 하세요? 쉬셔야죠. 아니요. 밥을 해야지. 우리 도윤이 밥 먹여야 하잖아. 엄마, 제가 할게요. 도윤이는 엄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연습했거든요. 이제는 제법 맛있게 끓일 수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참 좋다. 1시간 후 도윤이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엄마, 밥 드세요. 엄마와 도윤이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엄마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맛있다. 정말요, 엄마? 응. 엄마 맛이 난다. 도윤이는 뿌듯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조용히 식사를 하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이 손 잡아볼래? 엄마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하신 흔적이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든든했습니다. 엄마, 그땐 미안했어요. 무슨 말이냐? 결혼식 때요. 엄마를 쫓아낸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다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도윤아, 이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평생 옆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도윤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고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는 마을 산책을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걸어보는 고향 길이었어요. 예전엔 이 길이 싫었습니다. 좁고 불편하고 촌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길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도윤이 아니냐? 어머니 덕분에 많이 철들었구나. 네,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잘했다, 잘했어. 부모 곁에 있는 게 제일이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제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뭘 하시나 봤더니 텃밭을 만들고 계셨어요. 엄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는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상추 씨앗이었어요. 도윤이는 옆에 앉아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아, 너 어릴 때도 이렇게 엄마 도와줬었어? 그랬어요? 응. 유치원 다닐 때 말이요. 엄마가 밭일하면 옆에서 장난감 삽으로 땅 파고 그랬지. 도윤이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맞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 도윤이가 엄마 손만 잡고 다녔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또 그럴게요. 엄마 손 잡고 다닐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쁘다. 엄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예쁘네요. 도윤아, 엄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 행복하냐? 도윤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이 진지했어요. 네, 엄마. 행복해요. 정말? 네. 지난 10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도윤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결혼 생활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엄마와 함께 있는 지금이요. 그럼 됐다. 그럼 엄마도 행복하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급여는 서울보다 훨씬 적었지만 도윤이는 만족했어요.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엄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아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주말 도윤이는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잃어버릴까 봐요. 도윤아, 엄마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도 잡고 싶어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채소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장을 보다가 떡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진열대에 인절미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인절미 좋아하시죠? 응? 어떻게 알았니?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사주셨잖아요.
기억나요. 엄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엄마가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도윤이는 인절미를 샀습니다. 엄마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인절미를 먹었습니다. 차도 끓여서요. 따뜻한 차와 달콤한 인절미가 잘 어울렸습니다. 맛있다. 엄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도윤이는 엄마의 그 표정을 보며 흐뭇했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떠올랐어요.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그 시절.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날들.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시골집에서 살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셨을 때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도윤아, 내가 다 했니? 네, 엄마. 어서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웃으셨어요.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컸는데, 이제 엄마가 편하게 살겠네. 엄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돌아와줘서 말이여. 도윤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뒤돌아 엄마를 봤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엄마와 도윤이는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와 도윤이가 함께 심은 상추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텃밭에서 상추를 땄습니다. 싱싱한 상추가 가득했어요. 우와, 많이 자랐네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가 정성껏 키웠으니께. 점심으로 상추쌈을 해 먹었습니다. 된장에 찍어 먹는 상추 맛이 일품이었어요. 맛있다, 엄마. 그치? 우리가 키운 거라 더 맛있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직접 키운 채소는 맛이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호가 도윤이랑 같이 왔네. 네, 같이 왔어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게 너무 기뻐 보이셨어요. 잔치 내내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도윤이도 즐거웠어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엄마와 함께 별을 봤어요. 시골 하늘은 별이 많았습니다. 예쁘지?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는 매일 밤 저렇게 별이 많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도윤이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습니다. 뭐가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가난하게 키워서. 엄마.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그래도,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그 사랑을 몰라봐서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엄마. 응, 엄마도. 별빛 아래서 엄마와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로 만난 것 같았어요.
시간은 사람을 멀어지게도 하지만 다시 만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용서는 결국 사랑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윤이와 엄마는 그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 동안요.